안녕하세요, 벼썸입니다. 오늘 순위 시리즈는 간만에 캐릭터 최고의 카드를 뽑는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마리크입니다. 유이처럼 또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유이왕 종특인 대리게임 매트성상 마리크 본체가 듀얼을 하는 경우가 없었고 그의 복수기 인격인 어둠의 마리크가 주로 듀얼을 하였는데요. 선한 본체와는 정반대로 어둠의 마리크는 사이코패스 성격과 역사상 최고의 신의 카드라고 불리던 라의 이식용을 가지고 있어서 배틀시티 시즌의 최종 보스를 담당하기도 했죠. 잔인한 성격답게 어둠의 마리크의 카드들은 하나같이 일러스트들이 섬찟한 것들이 많고 효과들 또한 예사롭지 않은데요. 그럼 서로는 짧게 하고 얼른 마리크의 카드 탑5 시작하도록 할게요. 물론 얘는 당연히 뺐습니다. 첫 번째는 고문바퀴입니다. 고어틱한 일러스트에 이름까지 어린이 게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 고문바퀴는 마리크의 사이코패스틱한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원작과 애니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카드로 상대 몬스터의 공격을 봉인하고 표시 형식도 변경 못하게 하며 매턴 상대에게 500의 데미지를 주는 카드로 상대에게 찔끔찔끔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를 괴롭히는데 애니에서는 이런 조그마한 데미지가 상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었죠. 물론 마리크의 고문 카드에서 바이스터 데스, 바이스터 쇼크, 홀딩 레그즈, 홀딩 암스 같은 애들이 원작과 애니에서의 임팩트는 더 컸다고 생각은 하지만 고문바퀴를 여기서 뽑은 이유는 아무래도 OCG에서의 활용도 때문에 뽑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물로 받쳐버리면 그만이긴 했지만 이 카드는 출시 당시를 생각하면 진짜로 고문이었던 효과였으며 실제로 제가 플레이할 때 이 카드를 활용한 번덱에 많이 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문 카드 중엔 탑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카드는 일본판과 해외 한국판과 다른 일러스트를 하고 있는 카드로 고문바퀴 위에 사람이 속박되어 있는 일본판과 달리 한국과 해외판은 몬스터가 속박이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사람이 고문당하는 모습이 잔인하다고 생각되어서 사람 대신 몬스터로 넣은 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몬스터 쪽이 좀 더 잔인해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일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문당해야 할 몬스터는 마리크 덱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데 말이죠. 두 번째는 리바이벌 슬라임입니다. 원작에서 마리크의 꼭두각시인 과묵한 인형으로 배에 탄 채로 처음 선보인 마리크의 대표적인 병 몬스터인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배에 타서 듀얼하지 마세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진짜 죽을 뻔. 원작에서는 파괴가 되더라도 리바이벌이라는 이름 따라 계속 필드 위에 재생이 되었기 때문에 마리크는 모든 공격을 이 리바이벌 슬라임에 집중시키는 디펜드 슬라임과 오시리스의 총공룡의 소환을 위한 제물로 토큰을 생성해내는 슬라임 중심로와 함께 이 카드를 사용하였는데요. 결국 유이는 이 콤보에 손도 못쓰고 오시리스의 총공룡도 소환되게 하고 거기다 마리크는 몬스터가 재생될 때마다 3장을 들어와하는 생환 에페와 폐 매수 제한도 없애는 무한의 폐 콤보로 리바이벌 슬라임을 벽으로 이용하면서도 오시리스의 공격력에도 힘을 가해준 만큼 애니에서의 이 카드의 위력은 상당했죠. 하지만 이대로 굴복했다면 유이에게 오시리스가 가지도 않았겠죠. 나라 잃은 표정으로 절망한 유이는 카이바한테 한 소리 듣고 나서 그제야 정신 차려서 리바이벌 슬라임의 재생력을 오히려 역이용하고자 하였고 산의 브레인 컨트롤로 리바이벌 슬라임을 자기 필드로 가지고 오고 오시리스의 공격력 2000 이하의 몬스터를 파괴시켜버리는 소레탄의 효과로 자신 필드 위에서 계속 파괴와 재생을 반복시키면서 마리크의 덱을 파괴시켜버리죠. 참 OCG였다면 말도 안 되는데 하지만 OCG에서는 이러한 재생 위력을 가만히 둘 수가 없으니 당연히 제재를 먹였는데요. 효과를 보시면은 전투로 파괴되었을 때 1000 라이프를 지불하면은 다음 턴 수백 표시로 특수 소환이 되는 것으로 조금 더 전투 파괴 시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이 가해졌으며 거기다 라이프도 지불해야 하며 지불한다 해도 바로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턴에 재생이 되었기에 딱 원작 효과 흉내내는 게밖에 재현하지 못하였죠. 사실 제가 마리크의 카드 탑5를 준비하면서도 이 카드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딱 유이와 처음 싸울 때 말고는 크게 임팩트도 없고 결국에는 실패 요인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걸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지만 바로 다음 카드 때문에서라도 이 카드를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세 번째 카드로 가실게요. 세 번째 카드는 가스 슬라임입니다. 최근 OCG화 된다고 해서 더욱 이슈를 몰고 있는 이 카드는 이름과 일러스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오벨리스크와 슬라임이 융합한 것으로 당시 신을 복사해낸다는 설정 때문에 이슈가 되었던 몬스터인데요. 원작에서는 배틀시티 결승 중 유이의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에 메탈 리플레트 슬라임을 사용해 복사된 슬라임 토큰에 앞서 소개한 리바이벌 슬라임을 융합시키면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의 외관에 리바이벌 슬라임의 재생 능력이 합쳐지게 되면서 불사의 카드라고 소개된 이 카드는 압도적인 비주얼과 압도적인 재생 효과로 마리크의 병 역할을 해주면서도 시간을 끌어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죠. 물론 융합 몬스터라서 몬스터 두 채의 제물로 오벨리스크의 효과에 퉁친다는 유이의 구라로 승천하시긴 했지만 여튼 다른 카드도 아닌 신의 카드를 복사한다는 점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은 이 카드 OCG화 될 거라고 전혀 예상 안 하고 있던 와중 곧 발매될 듀얼리스트 팩 명함의 듀얼리스트 편에서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물종 몬스터와 물속성 레벨 신몬스터의
카드의 융합으로 소환되는 이 카드는 융합이 아니더라도 공격력 0의 물족 레벨 10 몬스터 한 장을 릴리스해도 소환이 가능하며, 이 카드는 재물 소환 시 재물 세체로 취급할 수 있으며 자체 전투 내성에 다른 몬스터에게도 전투 효과 내성을 부여합니다. 레벨 10의 공격력 제로의 물족 몬스터로 소환이 쉽게 가능한 걸 보면은 메탈 리플렉트 슬라임을 노골적으로 쓰라고 말하고 있으며, 유이의 구라인 줄로만 알았던 재물 두체 효과가 오히려 세체의 효과를 늘어나서 나왔으며, 디펜드 슬라임의 효과를 적용해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몬스터까지 지킬 수 있는 게 원작의 상당 부분을 재현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격력 3000이라는 점에서도 원작 재현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원작에서는 메탈 리플렉트 슬라임의 효과가 복사할 몬스터의 공격력 4분의 3에 해당하는 공격력을 가지는 토큰을 소환하는 거였기 때문에 오베리스크의 공격력 4000에 정확히 4분의 3을 한 3000이라는 점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것도 참 흥미롭네요. 어떻게 보면은 라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번째는 처형인 마큐라입니다. 묘지로 보내진 턴 플레이어가 패에서 함정 카드를 발동할 수 있다는 짧은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이 카드는 애니에서 메이와 아이 듀얼에서 두 번이나 파괴되어도 그때마다 패에 있는 함정 카드들을 활용해서 메이를 몰고 갔는데요. 애니에서의 짧은 임팩트와는 다르게 OCG에서의 이 카드의 파급력은 엄청났는데요. 파괴된 턴에는 언제든지 함정 카드를 쓸 수 있다는 효과 때문에 하나의 함정 카드를 여러 번 쓰는 것도 허용이 되었으며, 이 점을 이용해서 묘지에서 몬스터를 살리는 리빙데드가 부르는 소리와 전투 데미지를 줄 때마다 필드 카드 한 장을 패로 보내는 정갈 도주하는 치크가 환장의 무한 루프를 보여줄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원턴 킬도 잘하면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지를 먹게 되었죠. 하지만 올해 4월 에라타가 되면서 듀얼리스트 팩 명함의 듀얼리스트 편에 가슬라임과 함께 수록이 되는데요. 파괴된 턴 언제든 함정을 발동할 수 있던 에라타 이전과는 달리 에라타 후에는 한 턴에 단 한 번만 함정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하게 너프를 받았고, 그 영향으로 드디어 금지 카드에서 제한 카드로 내려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원작에서 마리큐가 쓰던 것처럼 순수하게 함정 카드 한 장만 발동하게 하려고 나름의 원작 재현을 한 것 같긴 한데, 항상 이렇게 카드들이 너프 당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예 못 쓸 정도로 만들 거면은 차라리 관상용으로라도 그냥 두는 편이 낫지 않나 라고 항상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뭐 4월 금제에 이 카드가 드라군 오브 붉은 눈과 함께 있다는 것도 자체가 유머이기도 하고, 코나미가 누굴 좋아하는지 딱 보이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마지막 카드는 조노우치 파이어. 마지막 카드는 용암 마신 라바 골렘입니다. 사실 애니 설정상으로는 마지막 순위에 라의 이신용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 너무 뻔하기도 해서 라를 뺐을 때 마리크의 최강 카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 이 카드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애니에서는 조이와의 중결승을 하는 중 사용되었으며, 거의 질뻔하던 마리크가 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위기를 모면하였었죠. 애니에서 이 효과는 상대 필드 몬스터 2마리를 제물로 상대 필드에 소환시키며, 대신 상대는 700포인트의 데미지를 매 턴 받았는데요. OCG에서는 라이프가 8000이라서인지 매 턴 데미지가 700이 아닌 1000포인트로 상승돼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레벨 8에 공격력 3000이라는 몬스터가 내 필드가 아닌 상대의 제물로 상대 필드에 소환되는 특이한 효과를 가진 이 카드를 감당하는데, 라이프 1000은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격력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 카드가 앞서 소개한 고분바퀴 같은 카드에 봉인되어 버리면 한 턴에 1500점이 소지되면서 상대가 스스로 없애지 않는 이상 데미지를 계속 받기 때문에 공격력은 높아도 쓰지도 못하고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받게 되면서 고문덱에서 자주 사용되는 카드였죠. 또한 듀얼 링크스에서도 한때 고문덱으로 티어권에 올랐던 카드로, 듀얼링크스에서는 고문바퀴가 없었지만 저주의 가면이라는 고문바퀴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 마법 카드를 이용해서 라이프도 녹이고 상대 멘탈도 녹이고 하는 그런 카드로 활용이 되었죠. 사실 이 카드는 효과도 유명하지만 기술명인 조노우치 파이어가 더 유명한데, 마리큐가 골렘 볼케이노라는 간지라는 기술명을 가르쳐줬음에도 굳이 무대포로 조노우치 파이어라고 해서 점프 연기작 중 가장 촌스러운 기술명 1위라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퍼펙트 조노우치가 말해오신 분들은 유예 때는 조이의 카드 탑5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마무리 한마디. 그래서 라의 이신영한테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순위 시리즈는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